자, TV매일신문의 새 경제 코너 건세호의 경제직관. 금 교수님 지난 첫 방송 어땠습니까? 아유, 뭐 방송 나가고 나서 뭐 이곳저곳에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예. 응원도 해주시고 아주 뭐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죠. 오늘 아주 상큼한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예, 주식 관련 전문가인데 오늘 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에서 봄자산관리라는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정원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자산관리 금융 법인 대표로 맡고 있는 김정원입니다. 저는 동가 열애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ETF나 MPL을 통해서 두 개의 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거 맞짱 대결 형식으로 진짜요? 예, 네. 불꽃 튀는 어떤 네. 썰전 한번 기대해 보도록 우리 김 하겠습니다. 대표님 워낙 주식 전문가라서 제가 뭐 예. 맞짱이 되겠습니까? 또 주식 관점에서 얘기하시고 또 네. 전반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또 우리 금 교수님 얘기해 주시면 아주 예. 좋은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좋은 뭐 가르침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화두 던지겠습니다. 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3억 원이라면은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예, 저는 뭐 부동산, 주식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우리 현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고 본다면은 예. 부동산 가격 상승 기조는 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라 그런다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주거 안정이니까. 예. 그 결국은 집부터 먼저 사야 되지 않을까. 예. 결국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한 그 집 투자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 이후에 좀 여유 자금이 생긴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뭐 주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저는 예. 먼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최근에 너무 급등한 부동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요. 장기 투자를 전제로 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3억 모두 몰빵 주식입니다. 예.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지난 30년간 한국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었을 때 손실 확률 0.1%입니다.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코스피와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을 때 코스피에 투자를 했었을 때 약 6배 이상의 부동산보다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 장기 투자를 봤었을 때는 저는 무조건 주식 투자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부동산 주식. 그러면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김 대표님 말씀처럼 주식에서 수익률이 더 잘 나오는 게 정상인데 예. 최근에는 우리나라만 조금 이제 맞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네. 단타 매매 말고 장기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주식 몰빵. 몰빵.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가 이렇게 저점에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됐을 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심리들이 강한데 사는 게 맞습니까? 이 저점 매수라는 게 사실상 뭐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점 매수라는 이제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텐데 저는 뭐 고점 매수, 저점 매수도 뭐 이게 고점 매도, 뭐 저점 매수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시장 상황도 좀 잘 살펴보고 의사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의 이제 우리 부동산이나 주식 이제 장세를 봤을 때 우리 이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 유동성, 결국은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 기준금리 하락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유동성 장세가 이제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산에 거품이 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와의 그 괴리. 그럼 이제 그 버블이 이제 붕괴될 우려도 있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양털깎이 같은 그런 그 신흥국에 취약한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조금 우리가 자산 가격이 좀 가열되어 있는 그 이런 상황들도 조금 충분히 좀 고려해서 예. 본질적인 회사의 예. 그 내재 가치, 예. 그 내재 가치를 잘 분석해서 예.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약간 그 총론이나 또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부해서 바닥이라고 판단된다면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3월 19일이 삼성전자 바닥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란 정말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저의 전제는 네. ETF, 즉 코스피 200 아니면 코스닥 150 이렇게 ETF에 투자를 하는 그것의 전제로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더 지하실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망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반등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시라면 네. 꼭 ETF를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하는 시기에 투자를 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대표님 같으면 조금 확신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보통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네. 진짜 망하는 회사에 또 꼴박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별 종목이 아닌 예. 전체에 투자하는 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식으로 예. 한 달에 이만큼 벌어봤다. 아니면 한 달에 내가 이만큼 잃어봤다. 이런 좀 경험, 개인 경험담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주식해서 돈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와, 진짜입니까? 예. 오. 대단하죠. 오. 마이다스의 손인갑죠? 아니, 마이너스 손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공인회계사의 직업적 특성상 예. 회사 이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아. 엄격하게 투자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관리도 재무제표 이런 거 다 하고. 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또 재무제표라는 것을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를 방문하고 예. 정보를 이제 취득하게 되다 보니까 아주 엄격하게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이제 금지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신고도 해야 되고 뭐 관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랫동안 이제 제가 이제 공인회계사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번거롭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주식 투자를 안 해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예.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누가 이제 가끔씩 이게 뭐 이렇게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퍼블릭된 그 정보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회사는 어떻고 영업이익은 어떻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많이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직접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뭐 손을 대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모르죠, 뭐 그래요. 뭐. 그 어쨌든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손해 본 것도 없습니다. 예.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군요, 그죠? 예. 조심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 대표님 어떻습니까? 수익금을 얘기하기 좀 부담스럽고요. 아, 예. 네, 일단 최대 손해는 당연히 그 상장 폐지죠. 네. 네, 제로가 되었고요. 예. 네. 한 달 최대는요. 저는 솔직히 30%가 최대였습니다. 30%. 네. 그럼 상한가 한 두세 번 찍어야 되죠? 일단 뭐 한 번만 찍으면 되는 예. 거긴 한데 어, 네,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그러면 리턴이었죠. 뭐 작은 거 석장 정도는 벌었겠네요. 네, 따로 얘기 드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요즘 뭐 또 주식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됐을 때만 얘기하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네. 또 땄는데 뒤에 이래 됐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또 뭐 주식이 보면은 뭐 이렇게 단타 매매 위주는 좀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 사실 투자의 그 개인적인 그 속사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라서 예. 그 어떤 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더라 뭐 얼마나 벌었다더라 이랬다더라 그게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조금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좀 건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해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게 주식 심리에 관련된 건데 사람이 이렇게 상한가가 되면 막 들뜬 마음이 있을 거고 또 하한가일 때는 약간 우울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는 게 이렇게 뭐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우리 또 주식 투자를 직접 일선에 계시니까 네.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주식뿐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차마침 우리 추석이잖아요. 이제 네.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고수도 또 뭐 치는 가족들도 있을 텐데 예. 이 고수도 칠 때 기본적인 전략 네. 저는 이제 그 피박을 면하는 면피 작전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뭐 점수가 많이 나서 대박을 치면 좋은데 예. 일단은 이게 피박을 면해서 이렇게 큰 손해를 안 봐야 된다. 쌍피부터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제 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엑시트 전략.
그 손절 전략을 미리 마음속에서 좀 정해야 되지 않나. 예. 저는 사실은 뭐 실질적인 주식 투자를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투자에 있어서 어떤 그런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긴 한데 네. 닭공이 아니고 닭수. 닭치고 수비부터. 네. 그것도 뭐 좀 안정적이고 큰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우리 그 월드컵 경기 볼 때 조금 열세가 되더라도 예. 일단 수비부터 하다가 갑자기 손흥민한테 공을 패스해가지고 예. 한 방에 이제 역전하는 이런 예. 우리 작전들이 가끔씩 통하거든요. 유럽의 스위스나 예. 스웨덴 같은데 네. 뭐 어쨌든 8강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대단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대표는 어떻습니까? 네. 네. 일단 혹시 권 부장님의 개인적인 경험에 우러나온 질문이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 저는 뭐 공황장애도 여러 번 겪었고. 그러니까요. 좀 진부할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좀 부끄럽게 108배도 한번 해보고요. 오. 네, 진짜 등산을 해보기도 하고 오. 내 몸을 혹사시켜 보기도 했는데 묘약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울트라 골프 또 치지 않았습니까? 그 크레이지 골프. 크레이지 골프 72홀. 네, 하루 만에 72홀 도는.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식이 너무 이렇게 안 되거나 네. 이렇게 할 때는 좀 다른 쪽에 또 네. 그렇게 예. 해서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제 계속 해봄으로써 내가 무뎌지는 것밖에는 네. 답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은 108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주식은요, 돈을 벌면 무조건 빼야 됩니다. 네. 예. 일정 금액 이상은 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날 때마다 네. 조금씩. 네. 엑시트를. 예. 엑시트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게 평상심을 잘 유지하다가 네. 또 한 방에 또 이렇게 또 말아먹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뺐었던 것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그거를 추스릴 수가 있는데 예. 그러지 못하면은 너무 힘들게 되죠. 예. 네. 분할 매수가 아니고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네, 분할 매도.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수위 위주로 가라. 그리고 108배 전략. 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잘 기억해뒀다가 어쨌든 뭐 모든 데 있어서 이렇게 약간 이성을 잃는 순간에 참 이렇게 일이 이제 그르치는 상황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드리트한 그런 상황들을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버 5입니다. 예, 요즘 젊은 세대 이게 비투, 영끌, 비트코인, 뭐 광풍 투자 이 자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빚을 내 가지고 이게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네. 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이런 어떤 그 과잉 어떤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 이제 기성세대가 참 반성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희망이 없으니까 이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제 뭐 비투나 영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계속 집값이 상승해서 영원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그러니까 지금 그 패닉 바잉이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거래의 안정성도 지금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그 내재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일종의 투기성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여기서 이제 마치 로또처럼 한번 대박을 터뜨려야 이 상황을, 이 어려운 상황을 탈출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심리 속에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거는 뭐 우리 기성세대가 좀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좀 한마디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의 안정성이 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그 거래소를 지금 30여 개 정도 이제 폐쇄한다. 그리고 겨우 4개 정도 지금 뭐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정책 당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신속하게 취했어야 맞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그 2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20% 이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이 금융 자산도 아닌 이 무형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거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좀 비트코인으로 대한 피해도 상당하더라고요. 그죠? 미리 좀 알았으면 좀 더 막을 수가 있었는데. 자, 김 대표님. 지금도 젊으시지만 예. 네, 젊었을 때 어른분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안 네. 하셨습니까? 더 하고 싶죠. 네. 더 많이 하셨죠? 예, 더 좋은 거 있나 싶어가지고. 예. 근데 막상 하지 말라고 했던 거 했더니 어땠습니까? 아, 좀 후회하죠. 후회하죠. 예, 왜 그런지 알겠다. 네, 알겠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안 하시죠? 많이 조심하죠. 네, 예. 조심하죠. 그래서 저는 30대인 저는요, 절대 하지 말라, 비토하지 말라, 가상화폐 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반대로 오히려 가진 자본은 적고 하지만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젊을 때 오히려 많은 걸 해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 고스톱도 쳐보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네, 네, 해서 네. 아까 쌍피부터 먹는다 했잖아요. 그거는 아니, 우리 부장님이 쌍피부터 부장님이, 드신다고. 내가 네. 쌍피부터 먹는다 했잖아요. 고줄부터 꺼내놨고. 근데 그게 다 경험에서 우러나왔던 거잖아요. 예. 내가 계속 뭐 쓰리고를 하려고 계속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경우 많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자본이 적고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해보고 정말 예. 이것이 아니라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에 한번 뒤봐야지. 네, 뒤봐야지. 네. 그렇죠. 이제 이론적으로 아는 거랑 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거랑 네. 고민해보는 거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조금 뭐 건전하게 좀 이렇게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좀 손해를 보는 거는 네. 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네. 뭐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부터 자산관리 비법, 또 철학, 또 그리고 주식 투자 노하우 이런 거 노하우.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우리 이제 김 대표님이 좀 전에 그 뭔가 젊었을 때는 도전을 해보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예. 저는 뭐 크게 공감하고요. 어, 그 이제 스핑크스가 이제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예. 이제 어려서는 4다리, 예. 젊어서는 2다리, 예. 나이 들어서는 3다리. 예, 예.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 역시 우리 김 대표님처럼 우리가 2다리로 튼튼하고 예. 건강할 때 뭔가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 예. 가지 많은 지팡이 필요 없을 때 경험을 예.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이 들어서 이제 정말 뭐 3다리가 되어 갈 때를 좀 대비하는 그런 이제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따져보면은 결국은 저도 젊었을 때 뭐 투자는 좀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할 때 제가 예전에 읽어본 책 중에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네, 히트했죠. 저도 제가 예전에 쓴 그 별의 손 회계학 책에서 조금 그 내용을 이제 좀 소개도 하고 했었는데 예. 그 결국은 이제 우리 근로소득이 아니라 뭔가 시간이 그 시간에 의해서 뭔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그런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나중에 어떤 뭐 소득의 차이를 예.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뭐 이제 젊었을 때 열정이 끝나고 좀 이제 노후 대비를 해야 될 때가 되면은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어떤 뭐 직접적인 그 도전보다는 그런 조금 안정적인 수익원을 하나 그래도 구축해 놓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예.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뭐 환갑도 다가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 이제 김 대표님 어떻습니까? 30대 열정. 열정. 예. 네, 열정 있게 제가 대답하자면 세계적인 부자들을 보면은 뭐 투자를 해서 부자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자신이 사업을 해서 그 회사를 키워서 다 부자가 되었는데 예. 지금의 젊은 분들은 투자를 해서 내가 정말 크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저는 투자는 그것을 통해서 뭐 우리가 말하는 신분 상승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된다고 하고요. 내가 사업이나 아니면 나의 커리어를 높여서 번 돈을 이제 잘 유지하는 게 자산 관리라는 점을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그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워렌 버핏 좀 따라 해보면 예.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일치해놔야 네. 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이나 ETF 이렇게 네. 잃지 않는 곳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워런 버핏도 연수익률이 20%입니다. 예. 자, 네. 그러면 네.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벌었다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욕심을 버리고요. 욕심을 어, 네. 예. 세 번째는 아까 제가 3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몰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전체 자산에서 봤었을 때는 꼭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시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해라. 네. 그리고 처음에는 땀과 노력으로 네. 자산을 만들고 네. 그걸 이제 또 자산을 재테크를 하고 분리. 네. 예. 자, 세븐 퀘스천입니다. 예, 이게 참 산다는 게 그죠? 뭔지. 뭔지. 이게 뭐 얼마 전에 부부가 이혼했다 그러는데 네. 성격 차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돈에 대한 성격 차이라. 예. 역시 이게 돈 때문에 돌아내가 돈이 문제인데 그래도 뭐 돈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수단이다. 예. 정말 중요한 거다. 예.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 면의 80%를 결정한다. 예,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주식 뭐 전문가 입장에서 또 이렇게 경제 평론가 입장에서 돈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을 한번 듣고 싶어요. 참 뭐 철학이라기보다 지금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부딪히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예. 뭐 첫 번째로는 아마 대학 입시, 그 다음에 취업, 예. 결혼, 예. 출산, 음. 육아, 음. 노후 대책 예. 이런 큰 이제 우리 그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고민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예. 고민들을 좀 해봤어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결국 소득이 좀 있다면은 예. 이런 문제들을 좀 뭐 100%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만 달러 미래라는 책에서도 예. 이제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제가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뭔가 열심히 일한다고 뭐 베네수엘라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뭐 어떤 자기의 겉면 성실함 가지고만 이제 우리가 그 경제적 이득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국가에서 어떠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정책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좀 더 많이 주어지고 예. 그래서 국민 각자가 연봉 1억 시대가 열리면은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많이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돈 있습니다. 있고는 뭐 개인의 행복과도 직결되죠, 그죠? 예, 뭐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 벌써 10만 달러의 국민들이 그렇죠. 됐죠. 예, 뭐 맞습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예. 뭐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뭐 불어 배워주지, 영어 배워주지, 독일어 배워주지.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어디 가서 다 살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어야 예. 국민들에게도 그런 혜택과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돈과 열애 중이신 우리. 네. 예. 저는 20대는요, 돈 벌고 싶으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어서 벌고 예. 싶었는데요. 지금에서는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었는 거. 예를 들면, 아픈데 내가 좋은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거. 예. 또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뭐, 좀 이런 말 그렇지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는 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처음에는 저는 받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예. 네, 밥 사주는 것도 이렇게 좋아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쓰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좋은 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철학이라는 게 좋은 차, 좋은 집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걸 지키고 그 다음에 네. 받기보다 쓰고 싶어서 예. 저는 속으로 쓰면서 감사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오히려 이쪽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경감되고 예. 또 하는 일에 대한 또 자부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과 더욱 열애 중이네요. 네, 그죠? 더욱더 열애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훌륭하신 철학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돈의 본질 같아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 개인의 행복을 네. 증폭시켜 줄 수 있고 네. 지킬 수 있는 그렇죠. 예, 그 수단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돈이 문제인데요. 10억 요즘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100억 정도 돼야지 이것이 이제 옛날로 네. 치면은 이제 밀리언웨어 정도였던 그런 금액인데 네. 100억 생기면 네.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나 어떻게 이 돈을 쓰겠다. 그래요. 예. 그 뭐 100억 제가 로또를 이렇게
잘 사서 어쨌든 뭐 100억을 받게 된다 그런다면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예. 저는 그 우리나라가 좀 좋은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는 나라로 좀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업들도 혁신도 하고 경쟁도 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뭐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기업들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 약간의 그런 그 후진적인 느낌을 좀 예. 갖고 있죠. 그 얘기는 이제 예측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 안정성도 좀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과 구성원들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사 결정들이라는 게 예. 좋은 의사 결정이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좋은 생각과 능력 있는 분들이 어떤 합리적인 어떤 뭐 토론을 통해서 그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대리인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정당 내의 공천 제도라든지 그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국민의 대리인을 구성하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은 불투명하고 불안정적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성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그 나라가 그 10만 달러의 그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기반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10만 갖고 달러 있습니다. 정당을 창당 자금으로 쓰시겠다. 네. 어쨌든 우리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 어떤 우리 정치 발전이라든지 공동체 행복을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예. 그 얘기를 너무 좀 길게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100억 생겼다. 100억 생겼다면 예. 투자가 아니고 자산 관리가 아닌 100억이 생긴다면은 저는 제가 20대 때 조금 연극이라는 상업적 연극을 2편 정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출연을? 네. 오. 그래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 재능이 없다라는 거를. 네. 여튼 네. 이어가자면 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과 네. 공연계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을 그렇네.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네. 대학로 연극에 100억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오. 그래서 네. 네, 좀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거의 대부분이 직업 전환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연극이라는 것도 우리 문화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100억 기본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네. 이제 생색 내면서 죽을 때까지 또 공짜로 연극을 보고 싶어가지고 아, 100억 주면서 여주인공 안 되겠나? 그러니까 좀 안 되겠나 네. 그렇게요. 그러니까 책 읽고 아, 좋습니다. 이제 또 곧 우리 제작자로도 나서실 수도 있겠네요. 아, 예, 일단 문화예술을 네. 직접 해보기도 하셨고 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네, 느껴집니다. 네, 예. 진짜 예. 힘들었어요. 네. 꼭 100억이 생기길 네, 바라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세요. 두 분 뭐 우리 대한민국 체제, 자유 시장 경제 그리고 시장 경제의 원리가 또 경쟁, 자유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현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들이 많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장의 어떤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네. 이런 것들에 그 개인작파는 좀 과도하게 경과 개입하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좀 우리 정부가 좀 어설프게 개입한 측면이 시장 교란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잘 하라는 측면에서 한번 현 정부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뭐 좋은 목표를 가지더라도 예. 결국은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국민을 고단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 국민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 어떤 이념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예. 결국은 그 정책 실패에 대한 그 대가는 예. 결국 서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 또 그런 것들도 결과론적으로는 또 많은 경제 성장에 또 발목을 또 잡은 측면도 있었고 예. 그 소비 주도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뭐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도 좀 있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부동산 정책 보면은 그게 아무리 뭐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1주택자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급진적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우리 서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어떤 목표가 좋다고 하더라도 예.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장을 좀 관리하면서 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예. 이거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동네 빵집이나 아니면 식당을 가보면 저녁에 사장님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또 시장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또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동네 빵집 사장님이라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하기보다는 누군가 직원을 이제 들여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빵을 파는 매출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맞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사장님이 나오게 되고 또 일자리라는 것이 또 그렇게 잘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세 월세 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예.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은 특히나 또 30대 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코로나 그 상황에서의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좀 특별한 어떤 우리가 그 대책이 좀 필요하죠. 예. 그래서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어떤 보편적인 복지 개념보다 우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빨리 회복하고 갱생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경제평론가와 주식 전문가의 맞짱 대결. 네, 잘 들었고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또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도 좀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두 분 케미 잘 맞으신 것 같아요. 네. 예. 특별 게스트로 오신 우리 김정은 대표님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일단 너무 좋은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일단은 경제 교육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하고 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응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수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권 교수님 또. 네, 예. 오늘 뭐 우리 김 대표님과 함께 하니까 예. 우리 청년의 열정이 저에게도 이렇게 옮겨오는 듯한 그런 예.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예. 항상 우리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예.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예.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좀 초대해서 예. 앞으로 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예. 우리도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 함께 이제 공감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코너가 10만 달러의 사나이 권세 경제 직관 아닙니까? 네네. 연초에 한 번 더 초청할까요? 그렇죠. 예, 방송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우리 권세호 교수님과 김정은 대표님 모시고 아주 그 유익한 주식 및 뭐 자산 관련된 토크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